우선순위에 두고 결정을 하는 수술 방법이 그래서 로봇 수술입니다. 갑상선암에 있어서.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은 실제로 에너지를 소비해서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한다거나 열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몸에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호르몬이고, 실제로 영아나 유아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갑상선입니다. 갑상선 위치는 목 앞에 있어요. 목 앞에 있고, 목 앞에 방패 모양으로 생긴 기관 주변에 있다. 그게 이제 갑상연골이라는 기관인데, 그 기관 주변에 있는 일종의 분비선이다. 그래서 갑상선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갑상선암은 실제로 갑상선에 있는 중요한 세포가 여포세포가 있고 부여포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각각의 세포에서 종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두암이나 여포암, 그리고 수질암, 미분암, 역형성암 5가지 종류의 암종이 갑상선에 주로 많이 생기는 암종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유두암 같은 게 그건 일반적으로 그 여포세포에서 생기는 가장 흔한 그런 암이고, 예후가 매우 좋습니다. 비록 림프절 전이를 많이 하지만 예후가 좋은 그런 암으로 알려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또 1% 정도에 해당하는 미분암 같은 경우에는 평균 생존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예후가 매우 나쁜 암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갑상선암의 경우에 무조건 예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는 그런 말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로봇 수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AI가 해서 로봇이 이제 처음부터 알아서 한다. 공상과학 영화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로봇 수술은 굉장히 외과 의사가 수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고안된 기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로봇 수술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로봇 보조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 텀일 것 같습니다. 장점은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갑상선이 위치가 목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흉터가 작지만, 그리고 열심히 저희가 치료를 하지만 흉터가 생기는 경우에 눈에 비교적 잘 띄는 그런 부위고, 실제 갑상선암이 많이 생기시는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일들을 하시는 젊은 연령의 환자분들이 많고, 또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흉터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흉터를 없애겠다는 목적을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을 하는 수술 방법이 사실 로봇 수술입니다. 갑상선암에 있어서. 갑상선암 로봇 수술은 실제로 이 부위에 절개를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뭔가를 절개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 원래 겨드랑이 있는 곳을 절개를 해서 이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었고, 아니면 양쪽 겨드랑이하고 유륜 있는 곳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귀 뒤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입 안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갑상선 쪽으로 접근을 해서 거기에 로봇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흉터를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터가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 실제로 사회적으로 혹은 미관에 신경을 쓰시는 성별, 연령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1차적으로 옵션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개발이 된 로봇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로봇 수술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림프절 전이가 주변에 있거나 많이 돼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로봇 수술을 적용을 하기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로봇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능한 경우에 필요한 대상에게 로봇 수술을 선택을 하는 것을 지금 현재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어서 하는, 절개해서 하는 수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중요한 후유증이 실제로 성대마비, 성대신경 손상으로 인한 성대마비가 작은 확률이지만 생기는데, 빈도는 절개를 해서 하는 경우나 로봇 수술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일반적으로 상처 관리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절개 수술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드랑이에서 갑상선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쪽 위치에 있는 감각, 그 위치에 있는 피부의 어떤 감각이 조금 저하가 되거나 경직감 같은 것들, 이상 감각 같은 것들이 한 몇 개월 동안 느껴지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잘 결국에는 저절로 해결되시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쪽 겨드랑이로 실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부위로.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보존적으로 많이 했었던 방법은 이쪽에 7cm 정도 절개를 넣어서 이 부위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썼었는데, 저희는 그거를 조금 더 변형하고 개발을 해서 1cm 정도 절개 라인을 세 군데를 넣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견인기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해서 수술 부위를 확보를 하는 그런 방법, 기법을 환자분에게 적용을 하고 있고, 환자분들에게 여러 좋은 어떤 평가 같은 것들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 부위에 여러 가지 어떤 섬유화라든지, 그리고 이 겨드랑이 포함해가지고 어떤 흉터 조직 같은 것들이 생기고 이렇게 환자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저 연관된 어떤 흉터 클리닉에서는 이 부위에 대한 흉터 치료, 그리고 여러 종류의 어떤 스테로이드나 그런 주사, 필요하면 레이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 부위의 어떤 섬유 조직 같은 것들을 좀 줄여드리고 좀 덜 딱딱하게 만들어서 환자분들 좀 덜 힘들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기법 같은 것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암에 걸렸는데 이건 또 암이 아니다, 그러면서 꼭 치료해야지 되느냐, 그런 시각으로 오히려 환자분들이 더 많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또 역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대한 질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환자분 예우는 좋지만 많이 재발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을 많이 괴롭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최선의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은 여전히 환자분한테 매우 중요한 문제고, 거기에 충분히 집중하는 것들은 나중에 좋은 결과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암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잘 보듬어 주시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